역대 모든 만년필 중 가장 성공한 만년필이라면 무엇일까요? 몽블랑 149, 파카 듀오폴드, 쉐퍼 플랫탑, 펠리칸 백 등 전설적인 만년필들이 많죠. 하지만 그중 어떤 펜도 스스로를 The World's Most Wanted Pen이라고 자칭한 만년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자루, 자타공인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만년필이 한 자루 있죠. 파카의 역작 50일입니다. 오늘의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파카에서 상품을 지원받았음을 알립니다. 이미 이전에 오리지널 파카 51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파카 51을 알아야 리뉴어된 파카 51을 이해하기가 좋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줄 테니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산이 돼서 1970년에 사라졌던 만년필이 50년의 세월이 지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리지널 파카 51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새롭게 바뀐 점들도 있네요. 일단 지난 2021년에 출시된 리뉴얼 파카 51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이 오리지널 파카 51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상단에 띄워져 있는 만년필이 리뉴얼 파카 51 코어입니다. 두 만년필을 비교하자면 일단 캡부터 바디에 이르는 유선형 바디가 비슷한 점이 첫 번째로 눈에 띄겠죠. 두 번째로는 캡의 무광이 또 비슷하게 눈에 띕니다. 캡을 열면 거의 다 가려진 후드형 펜촉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죠. 리뉴얼 파카 51 디럭스의 경우에는 코어와 다르게 18K 금립이 장착되게 되고요. 캡도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황동 도금으로 훨씬 화려해집니다. 캡에 세로로 들어간 패턴 역시 오리지널 파카 51의 고급형 모델에 들어가던 스트라이프 패턴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여러모로 파카 51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많다고 느낍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새로운 파카 51이죠. 지난 2021년에는 기본형 모델인 51 코어, 고급형 모델인 51 디럭스가 출시되었는데요. 2022년 디테일이 추가된 라인업인 파카 51 프리미엄이 추가되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디테일이 좋아지면 그만한 값을 지불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는 어떤 디자인이나 마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취향도 아주 달라질 겁니다. 사실 파카 51 코어도 사실 좀 꽤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파카 51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파카 하면 또 인정받는 게 캡에 디자인 예쁘게 넣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예쁜 캡이 달린 모델이 나올 거라는 것 정도는 이미 예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파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분들께서는 캡 예쁜 거 나올 때를 기다린다며 구매를 미루신 분들도 있었어요. 검색해보시면 1년도 더 전에 세련된 패턴이 들어간 파카 51이 나올 거라는 예측글들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2년에 파카 51 복각이 아주 잠깐 한정판으로 나왔을 때 그때 캡에 넣었던 디자인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었더란 말이죠. 그런 소소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만년필, 화려하지 않은 게 특징인 이 만년필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화려함, 바로 그것이 이 만년필이 가질 수 있는 소소하지만 아주 선명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파카 51 프리미엄은 바로 이 캡에 들어간 디테일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분들을 위한 만년필입니다. 그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박스의 측면에는 이렇게 바코드와 상품명이 적혀 있습니다. PK51, PRM, 포레스트 그린, GT, FB, FGB라고 적혀 있는 게 보여요. 이건 이제 아마 파카 51 프리미엄 포레스트 그린 컬러의 골드 트림, 파운테인 펜, F닙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위에는 파카 51 프리미엄 만년필 GT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박스의 옆면에는 이 파카의 모 회사인 뉴엘 러버메이드 이야기가 있고요. 파카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흰 상자를 제거해보죠.
겉면의 흰 상자를 제거하고 나면 안에 또 하나의 상자가 나오는데요. 파카의 로고와 설립일자인 1888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크 참 좋아합니다. 제 첫 만년필인 파카 45에도 각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케이스 후면에는 1962년에 받은 영국 황실 보증 훈장인 로열 워런트 훈장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는 1990년에 또 한 번 더 수여받은 두 번째 로열 워런트 훈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카가 스스로의 헤리티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만년필이 들어있고요. 만년필이 놓여져 있는 선반을 들면 카트리지와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는 잘 정리해서 두고 파카 51 프리미엄에 더 집중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선택한 만년필은 뉴 파카 51 프리미엄 포레스트 그린입니다. 이미 버건디와 블루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린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요. 오리지널 파카의 주얼에서 따온 듯한 스틸 재질의 캡탑이 있고요. 파카의 심장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살촉 모양의 클립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만년필은 골드 트림이기 때문에 클립과 캡탑 그리고 캡링은 금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카트리지 또는 컨버터를 사용하는 만년필이기 때문에 배럴에 따로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파카 51 코어와는 다르게 캡의 문양이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간 것이 보이죠. 파카 51 프리미엄은 현대 건축물들의 형태에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캡에 각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모티브로 했던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년필은 총 4가지 컬러로 블랙, 포레스트 그린, 레이즈 레드, 터콰이즈로 출시가 되었고요. 모두 다 골드 트림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각 만년필들은 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캡의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만년필의 재질은 레진, 캡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길이는 캡을 닫았을 때는 약 14cm, 캡을 포스팅하면 15.4cm 정도 됩니다. 두께는 최대 두께를 기준으로 약 1.2cm 정도로 스탠다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고요. 무게는 캡에 무게가 있어서 컨버터를 포함해서 약 22g 정도, 캡을 제외한 펜의 무게는 11.7g 정도가 됩니다. 펜샵들에 올라가 있는 거랑 재원이 조금 다른데요. 이 점은 펜샵들이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주면 좋겠네요. 리뉴얼된 파카 51 라인업은 가지고 있지만 오리지널 파카 51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 나사선입니다. 오리지널 파카는 흔히 우리가 뽕따라고 부르는 슬립온 타입의 캡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뉴얼된 파카 51의 경우에는 캡을 돌려서 열어야 하는 스크류 타입의 캡입니다. 슬립온 타입과 스크류 타입 사이에는 그 장단점이 꽤 명확하게 있어요. 슬립온 타입의 장점이라고 하면 끼우고 빼기가 편하죠. 열었다 닫았다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볼펜들은 슬립온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스크류 타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밀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고, 둘째로는 그립의 흠집이 안 난다는 겁니다. 슬립온 타입의 만년필들은 반드시 그립에 흠집이 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고정되는 중결 링 또는 내부의 클러치랑 마찰되는 부분은 흠집이 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리지널 파카 51은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요. 저가형 모델인 파카 21이나 파카 45의 경우에는 그립의 수축과 세로로 된 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급 만년필이 나사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만년필인 파카 51은 꽤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오리지널의 감성을 느껴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디자인적 포인트이기는 해요. 무엇보다 이 새로운 파카 51이 가지고 있는 점은 사실 립마름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리지널 파카 51이 가지고 있던 에어로매틱 필러와 튜블러 닙 그리고 콜렉터를 이 리뉴얼 파카 51에 장착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외관은 비슷하지만 오리지널 파카 51과 리뉴얼 파카 51의 후디 닙 구현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그립 내에 잉크를 가득 채워 흐름으로 닛마름을 방지했던 오리지널 파카 51과는 모양이 다른데요. 오리지널 파카 51의 경우에는 후드 내부에 피드의 역할을 해주는 콜렉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촘촘하게 콤부가 들어간 피드가 잉크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데요. 컬렉터는 그 촘촘한 피드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각된 리뉴얼 파카 51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만년필이 아닙니다. 후디드 닙이긴 하지만 튜블러 닙이거나 컬렉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닙마름 방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을 겁니다. 다만 캡에는 약간의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밀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만년필을 쓰시지 않는다면 잉크는 빼두는 게 좋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사실 처음에 파카 51이 복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파카 51은 50년 전에 단종이 돼서 사라진 만년필이었으니까요. 출시되자마자 가까운 펜샵에 달려가서 복각된 파카 51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리지널 파카 51을 생각하고 이 만년필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파카 51을 생각하며 그것을 대체하려고 생각한다면 두 만년필은 꽤 다른 점이 많아요. 파카 51인데 스크류 타입 방식의 캡에 카트리지 컨버터 방식의 충전 메커니즘이라서요. 그러나 현 시대에 이와 같은 만년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설프게 파카 51을 따라했을 뿐인 만년필들이 쫓아오기에는 현재 파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서요. 코어, 프리미엄, 그리고 디럭스에 이르는 더 넓어진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뉴 파카 51. 과연 파카 51이 새로운 파카의 라인업으로 공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끝은 시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만년필을 제공해준 파카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끝!